네, 지금부터 권석하 제천 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별 세부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단양 지역 세부공약에 이어 오늘은 충북 제천 지역의 세부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후보님 바로 앞으로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단양에서 한 방식대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좀 인내력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많은 들은 얘기 중에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즘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제천의 인구가 감소하고 한지 건너 하나의 상가가 비어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얘기해보면 다들 원인은 알아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거죠.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우리 제천만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적어도 제천이라는 동네, 물론 단양을 포함해서지만 동네는 과거에는 상업도시로서 약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만으로도 유지가 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점점 기능이 상업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게를 하다가 원주나 청주, 충주로 가신 분들은 유동인구 때문에 적어도 여기처럼 월세가 안 나오는 정도의 고통은 면한다고들 해요. 제천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15만에서 16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도시인데 인구가 13만으로 떨어지니 사실은 상가도 공급이 초과되고 있고 수요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수요를 진작할 수밖에 없다. 제가 케인즈 이론을 왜 자꾸 설명하냐면 수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소비자,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그런 케인즈의 기본 이론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야 쓸 수 있는데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시멘트 그리고 그 계열사, 일부 있는 1산단, 2산단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만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더 초과 수요를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1년에 이 동네에 예를 들어서 건설을 포함해서 1,000억 이상씩 쏟아부으면 그 돈이 70~80%가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임시 방편이나마 가장 현재로서는 강력한 수단이 정부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부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게 곧 중앙정부 예산을 따온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 시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경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 긴 과정이라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된다면 4월 10일 끝나면 며칠의 휴식을 마치고 바로 제천시청과 단양군청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정부 예산안 지자체에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각 부처로. 그래서 거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8월 말까지 기재부로 가서 9월에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국회가 제출된 9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쪽지 예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려봐야 모든 국회의원이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예결위 가면 다시 깎이고 깎은 다음에 감액을 한 다음에 증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결위 위원이 하는 쪽지 예산이라는 겁니다. 9월 1일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바로 시청군청을 옛날처럼 폼 잡으려고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시장과 군수처럼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과에서 신청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담당 부처를 보고 거기에 장차관들한테 당선자 자격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가 전화는 받질 않겠죠. 국토부 후배는 받아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행시 후배들은. 그러나 당선자 자격은 국회의원이 임명은 안 됐지만 바로 당선자 자격으로 장차관들한테 전화를 하면 이거 신경 써라. 이 예산 중요하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스타디에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 있는 예산들이 따지는 겁니다. 그냥 공약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따져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예산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회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딸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가서 담당 주무부처부터, 주무부처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기재부로 가는 겁니다. 주무부처부터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매우 4월 10일도 중요하지만 10일 이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공약 내용 중에서 마치 묻는 게 한두 개 있는데 이게 다 인쇄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요. 아침에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왔어요. 인쇄가 끝났는데 공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공약을 하면 될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인쇄되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송화기 악취 문제인데, 송화기 악취 문제는 아시아시멘트에서 굴뚝을 높여가지고 가스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유해 물질은 걸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악취는 걸러내지 못했어요. 악취의 문제는 결국은 슬러지를 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폐기물을 떼는 과정에서 나왔겠죠.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연구 단계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다이옥시나 이런 환경 유해 물질은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악취는 걸러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 폐기물 중에서 슬러지 같은 경우는 처리할 데가 없어서 매립 비용이 워낙 비싸서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 기여를 하는데, 심지어 시멘트 공장은 돈을 받고 떼주는데 주변에 있는 고생하는 악취를 맡고 있는 주민들은 버는 것도 없이 참아라 라고 하는 문제,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긴 쓰지 않았지만 서희아파트협회 방음벽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방음벽 문제는 철도가 건설된 다음에 방음벽은 우리가 그 데시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5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 65, 야간에 55데시벨을 재가지고 그 이상의 소음이 나오면 그거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일 때가 문제예요. 그 이하일 때는 보통은 건설 단계일 때는 건설사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일부 매칭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장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돈만 많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도시가스 인입선도 사실은 단체장이 인입비용도 돈만 있으면 다 대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지원비 외에 추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농업 분야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아파트 방음벽 문제도 제가 데시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지금 세우기는 늦었고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탐구해보고 대안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단양에서 다 한 내용인데, 단양에서
요거를 하는 것이 제천시민에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맞춤형 복지 지원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왜 이렇게 30%라는 말을 쓰느냐. 제가 공무원연금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저는 올려서 받아요. 이번에도 뭐 3% 이상 올라갔어요. 제 공무원연금도.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가는 오르고 있으면 연금도 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반값 농약 지원도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면 나라에서 약 다 대주잖아요.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농자재는 안 되지만 농약 정도는 이 병들이 자꾸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지원이 가능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논리적으로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지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쓰죠. 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진짜 애국자는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나중에 노령연금, 저의 공무원연금 다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줄 건데 그 내줄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이야. 그분들한테 없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니 육아할 때 다 대주고 하는 건 다 많이 봤는데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더라. 그래서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논리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중의를 모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천지역 대표 5대 공약은 이 중에서 지난번에 다 발표를 한 사항이라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도입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제천이 살 수 있는 길은 수도권 전철 도입밖에 없습니다. 지금 춘천하고 온양온천에 가면요, 온양에 가면 아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어르신들이 공짜로 내려와서 65세 이상이 와서 밥 먹고 사우나하고 올라간답니다. 제천은 지금 16,000원 정도 돼야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키로수는 온양온천하고 약간 비슷해요. 원주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원주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사실 지난번에 될 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원주는 될 것 같아요. 원주가 될 때 우리가 같이 주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주를 건너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차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만 도입이 되면 여기에 65세 이상은 무료, 일반인들은 3,000원대 후반에 제천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서 소비를 하고 가겠죠. 그리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제천에 와서 식당, 미용실, 뭐 옷가게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들, 우리 전통시장들 다니면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 지난번에 다 선을 그려줬는데 제천서 수서, 제천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철도망이 2028년부터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한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야 수요가 없는데 무조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침 저녁에 한 대씩은 넣어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철도공사도 장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주장이 없으면 철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역점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로는 제천단양간 전용도로. 제가 국토관리 시험장 할 때 전주서부터 익산, 군산까지 우리보다 더 긴 거리를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40분 정도 걸리는데 전용도로화 시키면 빠르면 15분, 표정속도 기준으로 70km 다니면 23km 정도 되니까요. 내가 이건 뭐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잔돗길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산책로 잔돗길 자전거도로 이거는 우리 편의시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건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청풍 활용 사업은 올해 예산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청풍 우물을 땡겨다가
농업용수라고 하면서 땡겨왔지만 공업용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로를 땡겨오는 거예요. 우리 청풍호에 물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물들을 전부 다 청풍호의 물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물을 퍼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큰 관으로 땡겨서 쓸 수 있는 그게 청풍호. 요번에 새로 신규로 제가 만들어낸 게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로 인해서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단양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일부의 불만은 있습니다. 뭐 고기가 왔다 갔다 못해서 산란이 어렵다 이런 불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은 항상 약간의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익 보는 집단이 훨씬 많을 때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중보도 한수면 쪽에 하게 되면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청풍에 옛날에 내수면에 마리나를 하려고 했는데 수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이 빠져서 거의 10m 이상의 이 수위가 빠지게 되면 모양도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색깔이 다른 이게 물이 꽉 찼을 때 푸른색의 산들이 잠겨 있는 거지 빠지면 굉장히 보기 흉하죠. 관광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수중보다 굉장히 비싼 사업이라서 여기에서 제가 착수라는 개념은 준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착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의 반영입니다. 반영되면 그 다음엔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중보 사업을 한번 착수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략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복지시설, 저는 복지시설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완성된 다음에 편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또 경기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전동에 있는 실버주택하고 복지관하고 대략 한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그거 다 누가 지었어요? 제천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에서 건설회사가 온다 하더라도 전부 하청은 제천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SOC입니다. 실버복지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뭐 이걸 뭐 여기저기 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산동에 제가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이번에 그 서부동에 지금 일부 한 반 이상을 땅 매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간밖에 못 가 있지만은 거기에 지금 주택하고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에 주택을 넣고 있어요. 역전 옆에도 하나 있듯이 이런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개 따는 거, 2년에 한 개 따는 걸 좀 더 제가 가면 더 많이 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 단위로 따 나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 청년임대 주택을 포함시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실버주택도 하지만 실버주택은 별도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별 세부 공약으로 가겠습니다. 시내 권역 전체 여기 동에 대해서 관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면하고 다르게 동은 동별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의 어떤 커뮤니티, 동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별로 굳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동의 사업이 옆에 동에 영향을 다 미치지만 사업이 위치한 곳이 동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시내 권역에는 제천역에 제2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뭐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데 위치는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천역에 버스베이, 택시베이,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천역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제천역 광장이라고 하는 게 역까지의 접근 한 폭 20-30m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만들려면 저의 원대한 프로젝트 역광장을 다시 지금 주차장을 싹 광장으로 만들고 지하로 주차장을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많이 돈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제천역은 철도공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를 통해서 철도공사의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노후 불량도 전면 재포장을 왜 썼냐면 우리 제천이 왜 그런지 모르게 충주국도가 관할하고 있긴 한데 재포장은 국도사무소가 합니다. 제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할 때 제 관할에 4개의 국도사무소가 있었어요.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순천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국도관리청장 관할에 충주국도가 있는데 충주국도가 충청국도의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관할 구역이 진천, 음성, 중주, 제천, 안양까지 하는데 신경을 안 쓴 건지 제천이 다른 데 비해서 노후 도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포장이라도 좀 깨끗이 하는 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라는 거는 노후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경 쓴 만큼 포장도 잘 됩니다. 제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종합운동장을 다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자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4년 만은 못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하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만 시켜줘도 이만한 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도 우리는 해야 돼요. 단양보다도 못한 종합운동장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오픈형이 아니고 개방형이 밖에서 멀리서 들어가는 입구도 훤하게 보이고 안에서도 그 경기하는 사람들도 좀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약간 개방형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에 철골 구조물로 된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썼지만 만일에 하나 이 종합운동장 자리에 건설회사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외곽에다가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좀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 만한 대형 건설사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자체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옛날 BTL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자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고 민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많은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그 대안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 여가문화센터는 우리 제천 지역은 보면은 서울 가면 현대백화점, 백화점 내 여가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건 자기 부담을 상당히 냅니다만 현대백화점의 여가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은 또 비용이 생각보다 싸요. 수영장도 있고 요가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싼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일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여성 여가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동사무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어떤 별도의 좀 규모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여가문화센터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구석구석에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센터가 있는데 좀 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여가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남성 여가문화센터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성 여가문화센터는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낮에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일하러 갈 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이 커뮤니티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만들어내고 하려면은 좀 더 건전한 연령대와 대별로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수상한 청춘학교라고 지금 덕산에 있는 걸 가볼 때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65세 70세에 계신 분이 서예도 배우고 이렇게 차를 만들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200분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받아서 했냐면 여기다 좀 이따 덕산명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저한테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한 4억 받는데 한 2억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소박한 그 민원을 냈어요. 제가 답을 했어요. 국회의원 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했어요. 그 뭐 돈 같지도 않은 거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지. 너무 소박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놀 데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인사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고스톱 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 90이 넘어서 하신 분들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이 여가문화센터를 점점 확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노치원이라는 것도 생겼지만은 넓은 의미의 노치원도 사실은 여성 여가문화센터인데 이거는 조금 더 중년에 포커싱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르신들을 소일거리를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면서 소일하기에는 자식된 돈으로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된 얘기를 해서 제가 노인들 얘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동별로 보면 의림지동이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자꾸 의림지에 청소년 수련관인가 과거 저기 지금 폐쇄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짓자 하는데 지을 수 없습니다. 차가 막혀서.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 놔야 시설물이 들어옵니다. 사통팔달이 되면요 민간기업도 들어옵니다. 근데 차가 막혀서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이 커피숍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2접근로는 어느 쪽으로 오든지 도하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대원대학교 정문 쪽으로 나가든지 이거는 제 진입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영화제 왜 청풍사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의림지에서 뭔가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청전동은 지금 먹는 거리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장락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전이 아니라 장락은 잘 보시면은 청년들도 갑니다만 사실 일종의 제천 시민 어른들의 먹거리가 더 많아요. 청년들보다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세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었고 또 젊은이가 줄어서 침체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청년 문화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노량진에 가도 컵밥거리가 있는데 제천에는 젊은이들이 다니면서 먹는 것 먹고 중간에 버스킹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버스킹할 수 있는 곳도 좀 몇 군데 갖다 놓고 이 청년 문화거리를 만들어 놔야 청년이 오는 거지. 청년들 구경 오다가 야 여기 와서 떡볶이 장사라도 해볼까 하면서 서울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 문화거리는 청전동이 적합합니다. 용두동에는 그 지금 하수동 그 뒤에 산에 그 도시자원구역 조성사업을 용역을 이상천 시장이 했더라고요. 용역을 읽어봤더니 상당히 훌륭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게이트볼하고 테니스장하고 뭐 이 풋볼 경기장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진입로도 좀 편하게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용두동은 요 용역까지 3억을 들여서인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만 벌인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세게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용두동은 이거 정도만 해도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요동은 미나마을이 초창기에 좀 떴는데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미나마을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도 다 많이 생겨서 옛날 같은 인기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왕 해놓은 거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란치 아파트 장락 제2 근린공원 주차시설 확대 이게 엄청 나오는데 실무적으로 알아봤더니 뭐 몇몇만 달랑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과거에는 가족당 차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개인당 하나가 돼서 두 분이 사는 집도 차가 두 대고 여기까지 34평에 세 분, 네 분이 사시는 아파트에도 차가 세 대씩 있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2 근린공원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까지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되면은 제가 푸시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선돼야. 약선거리, 중앙동의 약선거리에 일부만 야간 조명이 되는데 일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간 조명을 좀 더 연장해서 한쪽에서 봤을 때 저 끝까지 이 예쁜
등이 쫙 거리를 쭉 연결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기로 하고 이런 데는 최근에 와서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약선거리도 보기로 같은 간판도 좀 달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도 해달라고 활성화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아직 내지 않고 좀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대안, 예를 들어서 뭐 간판거리를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맛있는 명소집 뭐 이런 거 지정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도 유럽에 가서 여행할 때 가장 재밌는 게 간판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굳이 간판거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간판거리가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제천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간판거리가 그 이발소가 이발소라고 안 써있고 가위가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커피숍은 커피 잔이 이만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글씨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조형물을 보고 들어가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리에 가는데 한 50개 이상이 됐는데 그것만 구경하기도 재밌어요. 조형물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가위가 큰 가위가 이렇게 간판 앞으로 돌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간판법에 의해서 돌출이 못하게 돼 있지만 이것도 규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그 규제에 우리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특별하게 사업을 정해놓으면 거기에는 이 규제를 좀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 이 좀 예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신백동은 뭐 특별히 충북도 공무원 교육원 건립을 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제가 얘기하면 이것도 계속 예산을 좀 따고 기왕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다 예산을 좀 듬뿍듬뿍 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도로를 하면서 그 주변에 그 환경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신백동의 가장 큰 민원은 사실은 요건 이미 기된 거고 여기에 제가 인쇄는 안 했습니다만은 신백동에도 벌판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에 아파트를 좀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LH에서는 그 사업성만 있으면 어딘지 들어오는데 그래도 LH가 앉아서 어느 동네에다 해줄까 라고 생각하는 LH는 없어요. 여기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왜 LH를 얘기하냐면 민간주택이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자기들이 수익성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LH가 하는 거는 공공주택의 개념 그리고 주택기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있진 않지만 공공주택 요청에 대해서 아파트 요청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동은 구형 주차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있는데 남영동이 좀 급하게 도시재생 활성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은 거의 1년에 한 개, 막 못하는 경우 2년, 3년에 한 개씩 꼭 줍니다. 그 규모도 뭐 많으면은 몇백억도 있고 작으면 50억, 100억짜리 따는데 그것도 남현동은 아주 오래된 거리가 많아서 주민 요거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보다는 남현동에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화산동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버 주택은 화산동에 하나 있어야 주택 겸 지금 실버 주택 청정동에 있는 게 복지관까지 같이 돼 있어요. 밥도 한 200분 무료로 무료가 아니라 어려우신 분은 무료고 일반인들은 2,000원인가 3,000원 내고 지금 드시고 계시죠. 어린이회관 지금 문화회관 어린이회관으로 신축하는 예산이 계획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이 열심히 도와줘야 그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 안 되고 계획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회관이 어린이회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얘기입니다. 서구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만 되고 있어요. 그 땅이 아마 향교에서 있고 또 일부 소유자하고의 좀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도시재생 사업도 충분히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거의 반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명학교에서 나와서 서울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지나가고 흰 옷 입고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요. 여기 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다. 길가에 대면 자꾸 단속만 한다. 길가도 몇 대밖에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상가는 좌우로 보니까 최소한 20-30개는 있는데 주차 시설은 한 개도 없다. 서울에는 이 정도 민원 내면요, 그 한 50평에서 60평짜리 시에서 서울시 돈이 많으니까 사가지고 한 3층, 4층으로 해가지고 바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서 주차할 때 어려우시면 네이버에서 서울시 공영 주차장 치면요, 한 500m마다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공영 주차장이. 근데 우리는 공영 주차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런 공영 주차장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음. 읍면별 세부 공약입니다. 공양읍에서 다니면서, 이게 제가 다 다니면서 수집한 거예요. 동수로 정비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게 주로 그 시거리에서 금성 쪽으로 가는 그 동네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주 쉬운 사업이라 뭐 이런 공약 신청해 주신 분들은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건 농해수위에 들어가면은 예산을 바로 증액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38번 국도가 지금 이제 개량되고 있어요. 자동차 전도로로. 거기가 지금 계속 더뎌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한데, 이것도 국도 전문가, 국토관리청장 출신 제가 들어가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읍민회관, 단양에 읍민회관이 없어서 동사무소에만 모인대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읍이면 그래도 다목적 회관이나 읍민회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양읍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제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별도의 자기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봉양을 가서 무슨 행사만 가면 읍사무소를 가더라고요.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읍민회관 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도 해놓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이게 봉양읍의 민원사항입니다. 송악은 야구 경기장을 하나 있는 걸 좀 한 개나 두 개를 더하게 해서 좀 경기를,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 운동 산책로는 그 송악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한 소박한 작은 체육공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송악에는 그런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배국면에는 그 관내 도로변에 인도를 조성해달라. 여기서 보면 뭐 화당으로 가는 길에도 도로가 있는데 좌우가 막 다 논밭이고 해서, 요거는 지금 지방도 사업이긴 한데 지방도도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 지방도 개량할 때 폭을 좀 양쪽으로 좌우 한 1m씩 넓히면 충분히 가능한 비용입니다. 파크 골프장도 해달라 그러는데, 요거는 뭐 시장도 많이 걸었는데 뭐 배군에서도 약속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일단 공약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파크 골프장만 신경 쓴다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민원을 접수해서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집어넣은 거죠. 쉽게 해서 봉양 사는 사람들, 덕산 사는 사람들이 그 파크 골프를 칠 때가 이 제천까지 나와야 되고 금성까지 가야 되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금성면은 뭐 지금 앞에 그 532번 지방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선리, 황석, 부산리로 넘어가는 거기 확포장을 하는데 지방도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도 파헤쳐놨어요. 여기서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사 악취 문제. 제가 사실은 돈사 악취 문제는 농해수에 있을 때 농림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금성의 악취 문제를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돈사 이전, 현대화 사업이죠. 이전할 때 자기 비용 일부 하고 기반시설 해주는 그 현대화 사업에 제가 돈사 악취 문제는 여전히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약품 처리하는 걸로 지원해주는 게 나은지
현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게 난지 이전 문제죠.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여전히 금성에 청풍 왔다가 또 놀러와서 금성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악취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해서 여전히 금성은 그때 10년 전이나 지금의 악취 문제는 해결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청풍면은 뭐 금성수산간의 선형 개량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수산, 덕산, 한수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누굴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땅은 뭐 하려고 파재켜놨냐. 저놈의 거는 4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다. 권석창이 국회의원 했으면 저 벌써 해결됐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맞는 얘기고요. 이거 가서 예산을 봤더니 매년 찔끔찔끔 30억 40억 나와가지고 이거 언제 합니까? 예산을 국회의원이 신경 쓴 만큼 예산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들으면 당신 도로국장하고 식사 한번 했냐? 도로과장 불러다 식사라는 게 뭐 그런 거한 게 아니라 자기 월급으로 밥 사주면서 부탁한다. 실무자들한테 악수하면서 부탁해야 돼요. 소리 질러서 안 돼요. 제가 과장일 때 정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실무자들은 어차피 열심히 일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가 일하는데 야단 맞으면요. 아이 나 다음 자리 갈 때까지 일 안 해. 이런 곤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곤조에 우리가 이런 계급도 낮은 놈이 이래가지고 지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고개를 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 선배님 이거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취업방류 사업비는 지금 제가 농해수일 때 여전히 주장을 해서 조금 올랐다 그래. 1억 넘게 좀 나오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취업방류 사업비 내주고 제가 그 해수부 장관한테 대한민국에서 해수부는 절반밖에 안 되는 부처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시도가 우리나라의 절반인데 절반에서 해양수산부는 중앙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수면 사업을 강화해라. 내수면 사업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청풍의 국가어항 문제를 건드리고는 있어요. 이제 용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어항이 생긴다면 어항이라는 게 내수면 어항 어디 생기는 게 제일 적합하겠어요? 섬진강 상류, 낙동강 상류, 한강 상류 중에 어디가 제일 적합하냐? 그리고 한강 상류 중에 춘천 쪽하고 여기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풍이 당연히 1위입니다. 그리고 3위 안에 무조건 들고 그러면은 1위가 안 되나 3위가 됐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국가어항을 지정해주면 청풍도 국가어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취업방류 사업 빼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한 우리 수중부하고 다 연결된 사업이고 여기 취업방류 사업비는 여기에 사는 어업인만 80가구래요. 그분들이 이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취업방류 사업비를 아주 소박한 견해를 내줬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내수면도 해수부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내수면과를 만들라고 얘기해서 제가 있을 때 내수면 팀,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별도 팀. 제가 없어지니까 없어졌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내수면을 다루는 해양이 아닌 내수면을 다루는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내수면에 대한 우리가 내수면은 그 어업인의 모습만 아닙니다. 제천남양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각보다 많이 그 내수면에서 나온 고기들을 먹고 생활을 합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산하는 걸 우리가 먹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면에 관한 정책도 해수부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는 덕주사 마애불 관광사업화 추진인데 제가 있을 때 덕주사 앞에 들어가는 교량을 하나 놔드린 적이 있는데 마애불이 굉장히 유명한데 올라가는 진입로면 주변에 관광사업화가 안 돼 있어요. 법주사 올라가는 길은 되게 예쁘게 잘 해놨는데 여기는 안 돼 있죠. 덕주사, 법주사 글자 하나 차이인데 여기도 조금 관광사업화 하는데 예산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을 진입로 포장은 뭐 아까 얘기한 우리 제천에 있는 노후 불량도로 포장하고 비슷하게 거기도 지방도가 있는데 포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사업 아닙니다. 덕산은 괴산 남제천간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될 때는 공약을 낸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 하면서 이 아이템을 국토부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일단 낙마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 후배들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됐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안 나와서 사업이 없어졌대요. 40km밖에 안 되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간에 이제는 자꾸 방사형으로 쭉쭉 뻗는 고속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다리 타기식으로 미싱 링크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 40km를 건설하면 100km 건설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사다리 타기식으로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방사형으로 서울로만 쭉쭉 가니까 이게 옆에 고속도로를 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중앙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거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게 다시 시작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까 이건 수상한 청춘학교 지원은 수상한 청춘학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남부 4개면에서 너무너무 호응이 좋아요. 어르신들 거기에 계신 가서 훌륭한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저는 수상한 청춘학교 같은 게 제천에도 돈 조금 만들어서 저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 그리고 그 중에서 공약화하고 싶은 얘기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밑에 숨어 있는 게 한두 개씩 더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해낼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제천 단양은 전국에서 야 정말 변화가 있구나.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 할 때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은 뭐냐면 안 한 데가 있나? 수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다가 여기는 36번 국도가 어디냐면 한수에서 단양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있을 때 거기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몇 개 했어요. 지금도 제가 준 예산이 마지막으로 쓰이고 있는 데가 수산 그 농협 남재선 농협의 그 사거리 앞에 지금 교차로를 하나 원형 교차로를 만들고 있는 거.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주장한 게 이제 완성하고 있어요. 소년계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신현리, 내리, 수산리를 쭉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이후에는 소년계량 사업이 좀 없어서 아직도 불편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찾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특구단지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이걸 원하는데 우리 채소 중에서 지금 사실은 한수는 뭐 양파 그리고 덕산은 양채 퍼른 거 이름 브로콜리 전국에서 1위라 그래요. 근데 요 채소 특구단지 수산도 같이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특구단지를 만들어서 좀 정부가 조금은 지원해 달라. 6차 산업 지원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돼서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했는데 이거 아까 야구경장을 했어요. 아까 마무리 발언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빌공자 공약이 아니고 저는 100%라 그러면은 100%를 목표로 제가 한다고 늘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못할지언정 예산 부족으로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해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침묵하는 다수. 그러니까 사일런트 머저리티라는 표현인데 이분들은 이익을 보면 가만히 있는데 조금 손해보는 분들이 막 소리 질러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딸 것이고 예산 따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여기서 민원들을 만나보고 그 민원을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이렇게 적듯이 메모를 해서 월요일 날
차 타고 올라가면서 10시 회의니까 아침 8시, 7시 반에 출발하면 올라가면서 장차관들한테 전화해서 그 전날, 전전날 이틀 동안 면별로, 동별로 받은 이런 민원사항을 전화해서 해결하는,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여기에서 그냥 채소 가게 하시는 분, 여기서 마사지 가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장관한테 자기 민원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없이 어떻게 자기 억울함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또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어요. 뭐 그거는 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걸러내야 되고, 정부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놨고, 그 일 하라고 기사를 준 거고, 그 일을 하려고 8명의 직원을 준 겁니다. 그거 제가 해내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멘트 거기서 하시면. 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두 분 정도만 조금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질문.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다장에 사는 장진일입니다. 예. 저 공약 사업 컴프레 집을 있잖아요. 예. 그 무소속도 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저거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보도록 빨리 좀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공약을 해도 유권자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해달라 이거지. 근데 이 무소속은 제약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번호가 뒷번호죠. 그렇죠. 예. 번호가 뒷번호인데 그 선거운동도 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중앙당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이 13일 동안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중앙당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되면 제가 당 대표예요. 근데 거기는 한 번 정도 이제 내려오겠죠. 민주당도 내려오고, 물론 뭐 저 새로운 미래도 올지 모르겠지만 세 개 당은 한 번은 누군가 내려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손들면 이제 좀 열광하고 막 이게 그 일종의 중앙당이 주는 혜택이죠. 그런데 어느 분이 어제 기사를 썼는데 중앙당에서 이 사람 뽑으라고 뽑으면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가서 발언을 할 때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좀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나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어딜 내놔도 제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제 행시 동기들이 이번에 많이 나갔는데 많이들 떨어졌어요. 똑똑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더 많은 스킨십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 성동의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제천이 자연치유도시고 탁월한 자연환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원 도시잖아요. 요즘에는 클린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천만큼 자전거가 낙후된 도시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천에서 충주 가서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역마다 상세한 공약들을 또 수집하시고 정책화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자전거, 교통, 레저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도 또 구축하셔서 이번 공약에 좀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좀 드릴게요. 거기 있었나? 공약은 없잖아요. 자전거 도로 있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공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시내 공약 여기에다 넣던 여기에다 5대 공약의 인프라에 하나는 들어갔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제천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도 지난 쉬는 4년 동안 자전거를 서울서 많이 탔어요. 따릉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 갈 때 그걸 타고 다녔는데 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자전거 도로길이 네이버로 지금 다 나와요. 그런데 충주까지 오고 딱 끊겼어. 그래서 충주에서 서울서 제천을 1박 2일로 자전거 타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충주의 3탄 쪽으로 해가지고 잘만 따라오면 제천천을 이용해가지고 이 연결을 제천 시내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도 사실 그리다 말았는데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거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꼭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동호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강변에 놓는 게 가장 자전거 타고 오기에 쾌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충주로 해서 제천천이라고 해서 타고 올라오면 제천천을 타고 올라오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장평천까지 연결돼요. 장평천이 보암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하던 업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금은 그 업무가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안타깝게 자신있게 100%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천에다가 이 준설을 하고 보수부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약간 낮은 이 옹벽들은 좀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김에 보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놓으면요 엄청 좋거든요. 제가 지역에 있을 때 곡성 분수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예산 남은 거 확인해 봤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곡성 주변에 섬진강 주변이죠. 거기에다가 100억을 넘게 바로 즉석에서 왜냐하면 돈 남으면은 2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보다 낮게 입찰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돈이 있어요. 이걸 낙찰 차익이라 그랬는데 낙찰 차익을 바로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신경만 쓰면 어렵지 않은 게 자전거 도로입니다. 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네, 추가 질문이나 기타 의견은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권성상 제천 단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